60대 이상 시청자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 화장실 들락거리느라 힘들진 않으신가요? 혹시 소변 마려워서 잠에서 깨는 일이 잦다면 오늘 이 영상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밤새 화장실만 들락거리다가 아침에 피곤해 죽겠다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 증상을 흔히 야간 빈뇨라고 부릅니다. 이 야간 빈뇨가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위험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0대 이상이라면 더욱더 귀 기울여야 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숙면을 되찾아줄 아주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으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아직 노우만세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알찬 정보가 가득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밤에 소변 보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노화는 야간 빈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모든 야간 빈뇨가 단순한 노화 현상은 아닙니다. 해외의 한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상 성인의 약 33.5%가 야간에 한 번, 48.2%가 2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잠에서 깬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그 유병률이 무려 40%에 육박한다고 하니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밤잠을 설치며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걸까요? 크게 세 가지 원인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밤에 소변량이 너무 많아지는 야간 단뇨입니다. 둘째, 방광의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이 줄어드는 방광 용적 감소입니다. 셋째, 수면의 질 자체가 좋지 않아 밤에 자주 깨는 수면 장애입니다. 이 세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야간 단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야간 단뇨는 밤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소변량이 하루 전체 소변량의 3분의 1 이상일 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잠자는 동안 몸에서 물을 너무 많이 빼내는 거죠. 이게 왜 문제일까요? 야간 단뇨의 원인 중에는 심혈관계 질환, 신장 질환, 신경계 질환, 내분비 질환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부전이나 만성 신부전 같은 심각한 질환이 야간 단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낮에는 심장의 기능이 충분하지 않아 다리나 발목에 수분이 축적되는데 밤에 누워서 쉬게 되면 축적되었던 수분이 다시 혈액으로 돌아와 신장으로 보내지면서 소변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특히 낮 동안 다리에 부종이 심했던 분들은 밤에 누워 있으면 이 수분이 혈관으로 재흡수되면서 소변량이 확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다리가 좀 붓는데? 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야간 단뇨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변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원래 물을 많이 마셔서 그래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다른 건강 문제는 없는지 의심해보고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두 번째 원인인 방광 용적 감소는 말 그대로 방광이 소변을 충분히 담아두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방광은 우리 몸의 소변 주머니와 같습니다. 이 주머니가 예전 같지 않아서 조금만 소변이 차도 바로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거죠. 이는 방광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질환의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광 근육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과민성 방광의 경우 소변이 조금만 차도 갑작스럽게 요일을 느껴 화장실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또한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방광염이나 뇌나 척수 손상으로 방광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긴 신경인성, 방광 등도 방광 용적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심지어 방광 결석, 요로 결석, 방광암 같은 무서운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으니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 연구에서 방광암 초기 증상으로 야간 빈뇨를 호소하는 경우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야간 빈뇨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위치한 기관인데 나이가 들면서 비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방광을 자극해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 유전적 요인, 비만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방치할 경우 방광 기능 저하, 요로 감염, 심하면 신장 기능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방광 용적 감소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방광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으므로 철저한 검진과 적절한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셋째, 수면 장애도 야간 빈뇨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잠이 깊이 들지 못하고 자주 깨는 분들은 깨어난 김에 화장실에 가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은 혹시 잠을 자다 깨서 소변이 마려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소변이 마려워서 잠이 깼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상황이며 진단과 치료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많은 연구 결과에서 야간 빈뇨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 중 상당수가 기저에 수면 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콧골이가 심하고 숨을 멈추는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분들은 수면의 질이 극도로 나빠져서 야간 빈뇨가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 숨이 막히는 증상으로 인해 뇌가 계속 각성 상태에 놓이게 하고 이는 심혈관계에도 부담을 주어 야간 단열을 유발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내가 코를 너무 골아서 아내가 힘들어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수면 무호흡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잠 못 드는 밤, 뒤척이다가 화장실에 들락거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수면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 습관은 야간 빈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놀랍게도 여러분의 일상적인 습관이 야간 빈뇨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 물이나 차,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거나 맥주나 와인 같은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 그리고 과일이나 짠 음식을 많이 먹는 것 모두 밤에 소변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 작용이 강한 수박이나 참외 같은 과일은 저녁에 피하는 것이 좋고 라면이나 찌개처럼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은 우리 몸이 수분을 더 많이 붙잡아두게 만들어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원래 잠자기 전에 물 한 잔 꼭 마시는데 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습관을 조금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또한 당뇨병, 신장 기능 저하 같은 기저질환이나 고혈압 치료제 중 이뇨제 성분, 특정 당뇨병 치료제, 심한 우울증 치료제 등 복용하는 약물도 야간 빈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이뇨제는 고혈압 관리에 필수적이지만 저녁 늦게 복용할 경우 밤새 소변량을 늘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도 소변량이 늘어 야간 빈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야간 빈뇨의 원인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복용 시간을 조절하거나 다른 약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간 빈뇨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낮에도 피곤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심하면 낙상 사고나 우울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밤중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르는 불상사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면 부족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안전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원인을 찾고 치료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원인을 진단할 수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배뇨 일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3, 4일 동안 언제 소변을 봤는지, 얼마나 봤는지, 그리고 잠자리에 든 시간과 깬 시간을 자세히 기록해 보세요.
이 기록은 여러분의 주치의가 야간 빈뇨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소변을 본 시간, 소변량, 잠에서 깬 횟수 등을 정확하게 기록하면 야간 단뇨인지 방광 문제인지 아니면 수면 문제인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배뇨 일지는 의학적인 진단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주치의와 상담하여 복용 중인 약물이나 기저질환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의사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등을 통해 신장 기능이나 당뇨 여부, 요로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립선 검사나 방광 기능 검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 올바른 치료를 시작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밤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숙면을 위한 지름길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잠깐!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노후만세 채널입니다. 이제 드디어 60대 이상 소변 마려워서 자다 깨는 분들을 위한 특급 해결책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제발 이것만 따라하면 숙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바로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이건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잠자기 전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과도한 물이나 음료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너무 마른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목이 마르다면 한두 모금 정도만 마시고 갈증이 심하다면 낮에 충분히 수분을 섭취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밤 9시 이후에는 가급적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취침 전에 반드시 소변을 보고 잠자리에 드세요. 잠들기 직전에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장실에 가더라도 서둘러 나오지 마시고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오는 습관을 들이세요. 셋째, 술과 카페인 섭취를 줄이세요. 특히 저녁 시간에는 커피나 녹차, 탄산음료 같은 카페인 음료와 알코올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촉진하고 카페인은 방광을 자극하여 야간 빈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한 해외 연구에 따르면 취침 전 카페인 섭취는 야간뇨 발생 위험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짠 음식 섭취를 제한하세요.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몸에 수분이 정체되고 이 수분이 밤에 소변으로 많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짠 국물 요리나 간이 센 반찬은 저녁 식사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식사를 싱겁게 먹는 습관만으로도 야간 빈뇨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배뇨 습관을 들이세요. 낮 시간 동안에도 너무 오래 소변을 참지 말고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방광 건강에 좋습니다. 방광 훈련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방광이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을 점진적으로 늘려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고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하체 근력 운동은 다리 부종을 줄여 야간 단뇨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잠자기 직전의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일곱째, 하지 부종이 심한 분들은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낮 동안 다리에 모인 수분이 밤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낮에 활동하는 동안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여 다리 부종을 최소화하면 밤에 소변으로 배출될 수분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덟째,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세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여 숙면을 방해하고 결과적으로 야간 빈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태블릿, TV 시청을 자제하고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약물 치료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 치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밤에 소변량이 과도하게 많은 야간 단뇨 환자에게는 항이뇨제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우리 몸에서 소변 생성을 줄여주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여줍니다. 한 해외 논문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환자에게도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저나트륨 혈증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해야 합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상태로 심한 경우 두통, 메스꺼움, 경련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이뇨제 복용 시에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나트륨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과민성 방광 때문에 밤에 소변을 자주 보는 분들에게는 항무스카린 제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약은 방광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하여 소변을 더 오래 저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최근에는 방광 근육에 직접 작용하여 방광을 이완시키는 새로운 계열의 약물도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성분들 중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야간 빈뇨가 심하다면 알파차 단제를 복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은 전립선과 방광 경부의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이 잘 나오도록 돕고 야간 빈뇨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는 약물도 장기적인 치료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낮 동안 부종이 심해 밤에 소변을 많이 보는 분들에게는 오후 시간대에 이뇨제를 소량 복용하여 낮에 미리 수분을 배출시키고 밤에 소변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수분 재분배를 통해 야간뇨를 줄이는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수술적 치료입니다. 하지만 수술은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 고려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너무 심해서 다른 치료가 듣지 않는 경우,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같은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수술은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제거하여 요도 압박을 해소하고 소변 흐름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레이저를 이용한 전립선 수술 등 다양한 최소 침습 수술법들이 개발되어 환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 빈뇨 개선만을 위해 섣불리 수술을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수술은 항상 잠재적인 위험과 합병증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기타 보조적인 치료법들도 있습니다. 남성분들은 온열 좌욕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좌욕을 하면 전립선 주변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이완되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염증 감소와 통증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남녀 모두에게 중요한 골반적인 운동, 즉 케겔 운동도 방광 기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꾸준히 케겔 운동을 하면 방광 조절 능력이 향상되어 소변을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되고 야간 빈뇨를 줄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케겔 운동을 정확한 방법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한 해외의 실제 사례 보고에 따르면 신경인성 방광 환자의 야간 빈뇨 증상 개선에 침 치료가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약물적 치료법들은 약물 치료와 병행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일부 환자들에게는 단독으로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간 빈뇨는 절대로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 몸의 중요한 신호이며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청자분들은 기저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이 야간 빈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의 여러 연구 결과들은 야간 빈뇨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체 활동량이 많은 중년 남성일수록 야간뇨를 포함한 하부 요로,
증상의 빈도와 강도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꾸준한 운동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전반적인 신체 건강 증진이 방광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또한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야간 빈뇨 원인 감별 및 치료 전략에 대한 연구는 끊임없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신 의학 기술과 연구 덕분에 이제 야간 빈뇨는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질환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야간 빈뇨가 중요하고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밤잠 설치며 고통받지 마세요. 적극적인 자세로 여러분의 밤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60대 이상 소변 마려워서 잠자다 깨는 분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셨죠? 첫째, 잠자기 전 수분 섭취를 줄이고 취침 전 소변을 완전히 비우는 등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세요. 둘째, 술, 카페인, 짠 음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세요. 셋째, 만약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정확한 원인을 진단받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 치료나 기타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숙면은 우리 건강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밤새 깨지 않고 푹 자는 것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다음 날의 활력과 면역력, 그리고 정신 건강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뇌가 휴식하고 몸이 회복되는 소중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곧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투자입니다. 이젠 더 이상 나이 탓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야간 빈뇨의 원인을 찾고 해결하여 매일 밤 꿀잠 주무시고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노후만세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노후만세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활기차게 노후만세.